네, 7월 28일 금요일 오전에 오프로입니다. 제가 시장 얘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제가 글로만 하다 보니까 적을 것 같아서 시장 얘기가 조금 변한 게 있고 2차전지 전략 예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시장 관련 매크로를 조금 신경 쓴다. 일본 YCC 그 미국 금리가 좀 올랐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제 사실 미국 장도 괜찮았는데 막판에 5장 넘어가면서 미국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FMC 끝나고 미국 금리가 사실 거의 고금리 다 왔다고 봐서 금리가 빠져야 정상인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 말이 있었죠. 애나든 이런 애들도 이제 죽다 살아나서 미국과 이제 둘이 짝짝꿍 잘했는데 미국도 물가가 일본도 물가가 걱정이에요. 제가 주말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간만에 또 엔화랑 미국 금리를 실시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기본으로 봤던 우리가 지금 포트 기준하고 이제 포트를 짜는 기준으로 시장 괜찮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본 변수가 생기고 제가 다음으로 걱정한다는 이제 미국 경기와 금리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미리 꺼내는 건 아니고 뭐 아직도 바로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뭐 8월 말 정도 FMC 그 잭슨홀 미팅 때부터 제가 좀 보려 그랬는데 일본 변수가 혹시나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말씀드린 현금 비중 이번에 팔았던 거 많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반도체도 좀 팔아드린 거 있고 한데 그런 것들 기준으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시장에 대한 변수 뭐확 나빠지는 건 아닌데 살짝 조금 새로운 게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는 반등 준다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에코프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유튜브를 요 근래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이제 이 매매들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제가 이제 그걸 공유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2차 전지를 올 초부터 들고 있었어요. 포트로. 그 다음에 최소한 종목을 몇 개로 분산돼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 현금 비중과 포트를 꾸리는 게 기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 보는 차원에서 그냥 들고 묻어두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뉘앙스를 느끼고 항상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수요일 날도 운 좋게 빠지기 전에 오전에 단기주도 거의 우리 익절했었고 에코프로 BM도 어쨌든 위에서 중기분을 좀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루어졌던 그런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중기 종목들 올 초부터 들고 있었던 이산지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말하는 8월 달에 조금 실행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케이스가 현금을 좀 들고 있고 아침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주는 반등 준다는 거 코어 종목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에코프로를 아침에 저점 매수 좀 넣었어요. 근데 호가가 상당히 빠져서 나오길래 넣었는데 체결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좀 반등을 주고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시장 괜찮다 하지만 지금 조금 변수 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으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얘기죠. 주도 섹터 2차전지 내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데 에코프로 같은 걸 제가 단기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코어 종목 이거는 주변에 조금 질문을 자꾸 주세요. 이것 뜨냐 저것 뜨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코어 종목은 제가 지금 2차전지의 차포로 보는 게 에코프로들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BM. 근데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뒤에 관련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코어주로 보는 거지. 좀 작은 거 중성주 들고 있는 것들은 이번에 같이 다 빠졌잖아요.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많이 빠진 건 40%씩 빠졌어요. 40% 그러니까 사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주변주 빠진 것들을 오히려 코어주로 이번 기회에 교체해 두시면 어쨌든 반등 주기를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코어주로 반등 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주에서 코어주 교체도 오히려 바람직한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에코프로가 지금 제가 단기로 좀 보고 있는 이유가 8월 11일 여전히 MSCI 편입될 가능성 높아요. 지금 단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뭐 그렇게 말하지만 기준 자체가 애들이 시총 기준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 기준이다 보니까 뭐 확률이 이제 높다 봅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는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2주도 안 남았고 그때 발표가 되게 되면 실제로 외국인 매수는 31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때를 제가 도우면 2차전지 전반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8월달 정도로 보는 거고 그때 좀 중기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은 그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또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비상장 관련이 이게 나오면 이동철 회장이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상장이 올해 안에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 관련으로 좀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겠죠. 혹시나 늦어진다. 이미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시한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근데 지금 이미 나야 되는데 아마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늦어지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확률은 제가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에코프로 BM 쪽에도 다른 양극재처럼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겠냐, 뭐 수십 조짜리라 그러는데 뭐 거기에 대한 기대 좀 살기 때문에 에코프로들로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공매도동 개인 수급은 뭐 아직도 난리 부르스예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어제도 오면 생각보다 덜 빠지고 하는 게 여전히 개인 수급들이 너무 강해요. 예, 빠지긴 했지만 덜 빠졌죠.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그룹 발표라든지 내년 이후에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서 매출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고 공매도들이랑 개인 수급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 대 지금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싸움인데 오히려 지금 이쪽으로 덜 올랐잖아요. 에코프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대응주고 이런 흐름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덜 빠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망을 오늘 아침에 제가 저점 매수 넣어드린 이유가 오늘 저가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저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단기 등락 계속 거쳐야 됩니다. 오늘 반등준에서 팍 못 올라가요. 워낙 수급이 크고 쏠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뭐 단기 등락 빠지고 비금이 빠져서 딴 데로 막 가고 그러는데 지금 되게 혼조돼 있어요. 수급 분석을 한다 해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안정되기를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점 매수했다가 반등 줬다가 또 빠졌다가 그렇게 단기 등락 익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출렁출렁 그릴 건데 좋은 건 뭐냐면 오늘 찍었던 저점 있죠. 에코프로든 포스코든 이런 종목들의 저점이 유지되면 이게 단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수요일날 고점 있죠. 수요일날 제일 많이 올랐던 고가가 당분간 고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간다는 게 아니라 단기 고가까지 간다 보시면 안 돼요. 반등 주면 그 전에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고가가 수요일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저가가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금요일. 가능성이죠, 전부 다. 오늘 만약에 이제 오늘 저가를 안 깨고 등락이 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바닥 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급락 이후에 바닥 밴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토대가 마련된다 봅니다. 이건 계속 시장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전히 한국 시장은 수급이 너무 심하고 수급장입니다. 어제 뭐 테슬라가 빠지든 뭐가 떨어지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내에서 우리가 다 코스닥 개미들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급등 급락이 있는 거지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매도들이랑 개인의 싸움이 계속 있는 중이고 이 수급의 변동성이 안정되고 거래가 좀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되고 바닥 밴드가 나와요.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구독자 많이 올리려고 뭐 급락론, 음모론 많이 있던데 제가 보는 견지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것들이 제가 보는 지표로 너무 쏠렸다를 며칠 동안 뭐 외치면서 팔고 그랬는데 급등이 그 정도 심했기 때문에 뭐 개항간 2배, 3배 썼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은 자연스럽고 그냥 약간 이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수급 흐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당연한 과정이고요. 이런 빅게임들과 공매도의 싸움이 조금 안정되고 바닥이 만들어지면 주도주 쪽이나 이쪽은 다시 반등을 줄 거라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동성이 너무 크게 싣고 레버리지 싣고 위에 물려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변동성 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위에서 그 올인해 사시는 분들 제가 위험성 한번 경고를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에 너무 마음 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 좀 가지고 계시고 포트 몇 개 나눠서 그렇게 안정성을 찾아야 됩니다. 주식은 절대 이거 로또나 투기가 아니에요. 철저한 확률 게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매매를 좀 하면서 제가 사실 반도체도 좀 많이 팔아놨거든요. 현금 좀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매크로나 2차전지 흐름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